다신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똑똑히 보고 제대로 알아야 하기에 다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은 딸이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피가 다. 네, 다 우리 딸내미 피예요. 피 자체가 전부 다 정말 끔찍하고 처참하고. 이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는 그날의 흔적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23일부터 CCTV가 남아져 있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4일 오후 한 남성이 딸의 집으로 들어섭니다. 그로부터 15분 뒤 한 여성이 맨발로 뛰쳐나오는데요. 바로 그녀의 딸 수정 씨입니다. 그 후 수정 씨는 건물 안 다른 사무실로 몸을 숨겼다는데요. 제가 여기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시면서 도와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봤는데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제가 피가 얼굴 전체 범벅이었고요. 옷도 못 입고 그냥 도망치셨더라고요. 당시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된 수정 씨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119 구조대원에 의해 곧장 병원으로 이송된 그녀는 얼굴 전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목 전체가 진물이 나와서 지금 이거를 깔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도성 2도 화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최소 1년에서 2년까지는 지금 화상 치료하는 데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수정 씨는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처참한 모습으로 뛰쳐나오는 수정 씨의 뒤를 따라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 옆엔 젊은 여성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수정 씨를 찾는 듯 분주히 돌아다니는 이들은 대체 누굴까요? 그들이 수정 씨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인 걸까요? 사건이 벌어지고 열흘 뒤 수정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는데요. 안 지는 4년 됐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남자 여자? 여자예요. CCTV 속 여성은 6개월 전부터 수정 씨와 함께 살아온 룸메이트 김양이랍니다. 4년 전 소꿉친구의 소개로 김양을 알게 됐다는 수정 씨. 5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 나 배고픈데 라면 먹을 건데 언니 먹을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안 고파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라면 끓이고 있는데 다 끓인 찰나에 언니! 이래서 제가 딱 쳐다보는 순간 아무런 표정이 없고 그냥 라면을 들이부은 거예요. 서서. 저는 누워있는 상태. 바로 끓인 거 그냥 얼굴에다 부었어요. 침대에 누운 채 SNS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수정 씨의 얼굴에 김양이 난데없이 펄펄 끓는 라면을 부었다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씻으려고 하려고 이제 화장실 들어가는데 머리끄댕이 잡고 내 젓가락으로 막 들더니 막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도 갑작스레 벌어진 상황. 화상을 입고 정신이 없던 수정 씨를 향해 김양은 흉기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 왔을 때 얘 빨리 병원 보내라. 너 진짜 이러다 깜빵 간다. 막 실랑이가 막 벌어졌거든요. 때마침 찾아온 김양의 전 남편이 그녀를 말리는 사이 가까스로 도망쳤다는 수정 씨. 그런데 딸이 봉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간 수정 씨의 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광경과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저한테 인사를 하는 애들이 있어서 저는 친구들이 와 있는 줄 알고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 누가 그랬냐, 막 제가 이렇게 막 캐묻고 있으니까 거기 중에 한 명이 제가 그랬다고 하면서 가리키는데 병원 앞 하단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서 제가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수정 씨가 이송된 병원에 김양이 찾아와 있었단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2에다 신고를 했고 걔를 잡아달라니까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돼서 자기네들은 잡을 권한이 없대요. 쌍방폭행이라는 경찰의 말에 엄마는 말문이 막혔다는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양의 전 남편을 만나봤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카톡으로 욕을 서로 이렇게 보냈다. 화가 난다. 사건이 있던 그날 아침 그는 전처인 김양으로부터 몇 장의 사진 파일을 받았답니다. SNS 대화창을 캡처한 사진 속엔 김양에 대한 험담이 가득했다는데요. 그 대화를 나눈 사람이 수정 씨와 김양을 소개시켜줬다는 바로 그 소꿉친구 금주 씨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12만 원. 12만 원 안 준다고 이랑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시작한 거잖아요.
사건의 발달은 김양이 금주 씨에게서 빌린 12만 원을 몇 달째 갚지 않으면서 시작됐답니다. 그 때문에 화가 난 금주 씨가 사건 전날 밤 수정 씨에게 김양에 대한 험담을 했고 그걸 김양이 우연히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양의 전 남편은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잠깐만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갈게 이러면서 간 거죠. 큰일이 났다는 김양의 연락을 받고 찾아갔을 땐 이미 일이 벌어진 뒤였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겁이 나니까 안에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안 들어가고 앞에서 나 괜찮아? 우리 빨리 데려가야 돼.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수정 씨가 병원으로 실려간 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과 김양의 진술을 듣고 쌍방폭행이라 판단했다는데요. 경찰에서는 쌍방폭행이다라는 걸로 했는데 분명히 우리 딸내미가 119에 실려간 시간이 2시 8분이에요. 그래서 그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우리 딸내미를 인질로 잡고 감금당했었어요. 수정 씨는 사건 당시 김양으로부터 1시간 반 동안이나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기다리지. 응? 넌 병원을 절대 못 보내주겠고 병원 때까지 절대 못 가고 누워있어. 자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죽여버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수정 씨가 감금당해 있었다던 그 시간, 그녀의 친구인 금주 씨는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는데요. 갑자기 웅빨려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연락을 받고 친구네 집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친구 핸드폰 전화를 걸었더니 가해자가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했더니 나한테 맞고 병원 갔는데 피 많이 나서 알고 보니 수정 씨의 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게 김양이었다는 겁니다. 금주 씨는 김양에게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는지 따져 물었답니다. 그러자 얘한테 왜 그렇게 했는지 말을 하라고. 네가 간사한 탓에 거야. 이게 다 탓이야. 알아? 이건 뒤통수야 미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수정 씨의 어머니는 김양의 전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얘는 이런 일을 이렇게 왜 그랬어요? 넌 도대체 왜 그랬니? 라고 한번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카톡하면서 웃고 있으니까 자기를 막 비웃고 있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수정 씨가 금주 씨와 SNS로 대화를 나누다 웃는 모습을 보고 순간 두 사람이 또 자신을 험담하는 거라 김양은 의심했답니다. 자기도 배신감을 느꼈었나 봐요. 가장 믿었던 게 이었으니까 싸우고 본가가 있으면 나는 안 부르고 를 부를 정도였으니까. 금주 씨가 김양에겐 특별한 존재였답니다. 김양의 결혼식 때 신부 측 하객도 금주 씨 지인이 대부분이었다는데요. 이들은 대체 어떤 사이였던 걸까요? 4년 전 게임에서 이 친구랑 저랑 이제 안지 몇 시간 안 돼서 사이가 이렇게 친해지게 된 거예요. 얘는 게임에서 되게 싸움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난 또 거기서 같이 편들어가지고 얘네들한테 뭐라 해요. 계속 쉴드 쳐주고 내 동생이다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계속 그러다가 두 사람은 게임 안에서 소위 팸이라 부르는 친목 그룹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김양 때문에 화가 난 금주 씨가 수정 씨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며 일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제 게임 애들 끊어놔야겠다. 그래서 제 게임 애들 친한 애들 딱 4명 애들 잡아서 그 4명 애들 다 옆에서 난 끊어놓겠다. 걔네를 내가 뺏어오겠다. 걔 망하는 거 보자. 정말 게임 친구들을 끊어놓을 거란 금주 씨의 말 때문에 김양은 수정 씨에게 라면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걸까요? 그날 금주 씨가 언급한 김양의 게임 친구들 중 한 명을 만나봤습니다. 금주 씨와 마찬가지로 그도 이 게임으로 김양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소. 뭐라고 쓴 거야? 이거는 친한 사람이 그냥 이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 넣어도 게임 속 김양의 프로필 화면엔 아직도 금주 씨와 수정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거 게임 중독 심하지. 많이 집착했어요. 하지만 김양은 정작 게임 자체엔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는데요. 게임 유저는 게임만 하는 애들. 네, 타자 유저는 이제 타자만 치는 애들. 그러면 씨는 어떤 유저였어요? 게임 유저라고 볼 수 있기는 좀 애매하고 그냥 타자 유저 여기 들어오는 목적이 거의 얘기. 얘는 여기 그냥 친구 만들러 오는. 현실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인맥이 거의 전부라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금주 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게임에서 인맥이 중요한 거는 유명세죠, 유명세.
게임에 유명세 떨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누가 시비를 걸면 같이 싸워주고 같이 그러니까 네. 누나가 유명해요. 매장시킬 수 있죠. 그냥 사람 한 명 그냥 밥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사건이 있던 날 밤 김영은 게임 사이트에 장문의 해명글을 남겼습니다. 제 욕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증오 대상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가족보다 믿고 의지했던 언니. 저는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금주 씨와의 마지막 통화에서도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 친구 없는 거 맞거든? 나는 언니라고 믿은 거 하나뿐이 없는데 네가 뒤에서 한 짓이 그건 그냥 나 뒤지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그 관계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마 연락을 안 했을 거예요. 엄마는 뭐 새엄마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도 자퇴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에 들어와서 친구도 만들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김양. 그럴 때 만난 사람이 바로 금주 씨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좀 사니까 질투를 해서 왕따를 시킨 거예요. 가출을 했는데 그때 만난 인 거죠. 걔 입장에서는 제 믿고 있던 애한테 또 뒤통수를 당한 거니까 물어보니까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을 김영은 간절히 원했던 것 같다는데요. 얘가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고 결혼 가치관도 나이가 어렸을 때 이제 추억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고 집도 어떻게 꾸미고 싶고 또 어떻게 가족들이랑 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자기만의 그런 게 많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이 컸기에 20살이란 이른 나이에 결혼도 했지만 결혼 생활은 겨우 2년밖에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김영은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게임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해자 같은 경우는 게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유일한 창구예요. 그냥 자기 자신은 아이디 누구누구님일 뿐인 거죠. 근데 문제는 유일하게 믿고 있었던 온오프라인의 친구. 근데 그들이 실제로 자기를 제외하고 온라인의 인맥들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겠다, 없애버리겠다. 가해자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인 매장인 거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수정 씨. 그녀의 상처가 아물기 위해선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달 30일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김양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벌은 받아야죠.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매번 갈 때마다 울고 언니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서가한다고 편지 쓸 거라고. 근데 선뜻 못 하나 봐요. 걔도 무서우니까 이제 미안하고. 그럼 앞으로 나오면 어떡한대요? 반성하고 산대요. 앞으로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죗값을 치른 뒤 다시 사회로 돌아올 땐 그녀가 게임이 아닌 현실 속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가기를,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법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